코로나19로 택배 등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충남에서만 3만 톤이 넘는 재활용 쓰레기가 발생했습니다. 현대제철이 당진시와 협약을 맺고 온실가스 저감과 환경 개선을 위해 5년 동안 4,9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환경개선협의회 운영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1989년 대량 해직된 전교조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정부의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서산시가 성림근린공원에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녀 돌봄 시설을 조성해 내년 12월 개방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덩달아 택배와 배달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의 일회용품 사용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부작용도 큽니다. 충남에서만 올해 3만 톤이 넘는 재활용 쓰레기가 발생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원룸이 밀집해 있는 당진 시내의 한 골목. 건물 안쪽에 택배 상자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페트병과 비닐 등 마구잡이로 한데 섞인 일회용품 쓰레기도 쉽게 눈에 띕니다. 코로나19로 택배와 배달 음식 이용이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택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바쁘고 일 갔다 와서 그렇고 또 코로나도 있으니까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먹으면 적을까 봐 이제. 올해 9월까지 충남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는 3만 4천여 톤. 하루 평균 125톤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00여 톤, 3% 이상 늘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종류별로 보면 플라스틱만 10,000톤이 넘게 발생해 15% 늘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는 절반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돼 처리됩니다. 처리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용기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워주시고 헹군다는 이물질이나 음식물을 닦거나 헹궈주시기 바랍니다. 재질이 다른 라벨 등을 반드시 제거해 주시고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카페와 식당 등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돼 당분간 일회용품 사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일회용품이지만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분리수거 등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네, 이처럼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당진시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현숙 의원은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주도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진시 일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 수립과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대제철이 온실가스 저감과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5년 동안 4,9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당진시와 현대제철은 29일 제철소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 개선 상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제철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900억 원을 투자해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연료 절감과 오염물질 처리 설비 설치, 방지시설 개선 등이 추진됩니다. 또 현대제철은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환경개선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 브리핑 순서입니다. 서산시가 성림근린공원에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자녀 돌봄 시설을 조성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인데요. 서산시 여성가족과의 정례 브리핑 주요 내용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감도 맨 뒤쪽에 보시면 그림을 한번 펼쳐보시면 되는데요. 가족센터의 건축 조감도를 보시면은 사회 공동체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을 상징하는 친근하고 편안한 지배 모양을 모티브로 해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프레임에 담아 외부 공간과 소통하는 것으로 건축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는 성림동 762-1번지이며 성림근린공원 일원으로서 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계획이며 사업량은 대지 5,005제곱미터 1,515평 정도 됩니다. 연면적 2,457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5억 5천, 도비 4억 5천을 포함해서 50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구성안은 지하층은 관리자 공간으로 해서 청고, 전기실, 기계실, 1층은 지역주민 개방 공간으로 해서 북카페는 이제 다문화 가족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통 고리 공간이 같이 하게 됩니다. 북카페, 수유실, 장난감 도서관, 동아리실, 언어발달교실, 공동요가 나눔터, 2층은 커뮤니티 센터로 해서 미디어 라운지, 요리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무실, 그다음에 상담실, 다함께 돌봄센터, 3층은 교육문화 클러스터 공간으로 휴게실, 프로그램실, 집단 상담실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종합도 보시면 자신만의 개성을 가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열린 공간과 햇살과 자연을 느끼며 모든 아이들의 주인이 되는 공간으로 건축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는 가족센터와 동일하며 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계획이고 사업량은 대지 3,825제곱미터, 1,158평 정도 됩니다. 연면적 1,636제곱미터로 지상 3층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10억, 도비 5억을 포함해서 50억 원 규모입니다. 시설 구성안은 1층은 내외부로 다양한 프로그램 및 문화활동과 이용자들 간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영유아 놀이터, 상담 치료실, 시간제 보육실은 24시간 운영하게 됩니다. 수유실로 구성되어 있고 2, 3층은 영유아를 위한 창의 공간 및 학부모 활용이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2층은 놀이 체험실, 프로그램 체험실, 육아 북카페, 용역원실, 3층은 공연장, 세미나실, 정보 교육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11월에 충청남도 계약 심사를 완료해서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1년 12월에, 가족센터는 2022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가족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성림근린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이용 시민들이 공원과 시설, 그리고 화장실, 북카페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과 공간을 개방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상 가족센터 관리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에 대한 다음 소식입니다. 전교조 해직교사의 원상 회복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충남지부는 29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1989년 정부가 전교조를 탄압하고 교사들을 대량 해직시켰다며 진상규명과 함께 당사자 처벌,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습니다. 2002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충남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특별결의문 채택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대학 입학 정원보다 수험생 수가 적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뺀 이 지방대학 대부분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건데요. 지방대학 학생 수 감소는 신입생 미충원을 넘어 폐교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경쟁률 대폭 하락과 재학생 이탈 등 지방대학의 현실을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교는 지방대학 중에서도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곳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곳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강원대학교의 2021학년도 수시 모집의 평균 경쟁률은 5.39대 1로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수시 모집의 지원을 최대 6곳까지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미달로 분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건 강원도만이 아닙니다. 2021학년도 수시 경쟁률이 6대 1을 넘지 못한 대학은 전국 106곳으로 지난해보다 20곳이나 늘었습니다. 경북이 15개 대학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과 경기 10곳, 전남 9곳 순이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훨씬 더 뚜렷해졌습니다. 올해 수시 모집 경쟁률은 서울권이 14.7대 1, 수도권 10.5대 1을 기록한 반면 지방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5.6대 1에 그쳤습니다. 안정적인 진로가 보장돼 인기를 누렸던 교육대학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춘천교대 수시 경쟁률은 5.87대 1로 지난해 9.42대 1을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진주교대도 지난해 7대 1에서 올해 5.78대 1로 떨어지는 등 지방 소재 교대들의 경쟁률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학력 인구, 즉 수험생 수의 감소가 지방대학의 위기를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2021학년도 전국 대학 모집 정원은 48만 800여 명, 수능 지원자는 49만 3천여 명입니다. 최근 3년간 수능 평균 응시율이 89%였던 점을 감안하면 모집 인원보다 수험생이 적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3년 뒤 서울과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대학 3곳 중 한 곳이 신입생 모집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방대학 중 충원율이 95%를 넘는 학교는 한 곳도 없는 등 지방대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지금의 살짝의 재정의 거의 99%가 학생 등록금이에요. 그렇게 되면 학교 재정은 그만큼 악화되는 거고, 이렇게 될 경우 지방대학은 서서히 하나둘 이렇게 소멸돼 폐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신입생 미충원 문제뿐 아니라 재학생들의 이탈도 지방대학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학 알림이 자료에 따르면 자퇴와 미복학 등으로 재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수도권은 3.3%인 반면 제주도가 8%를 넘는 등 지방 대학의 평균은 5%를 넘었습니다. 특히 경북대는 최근 5년간 자퇴생이 3,000명에 달했고 부산대와 전북대, 경상대 등도 1,500명이 넘었습니다. 수도권 대학을 찾아 재수와 반수, 편입 등을 선택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환경이 아무래도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수도권에는 이제 그런 대학 자체뿐만이 아니라 인프라 같은 게 잘 구축이 돼 있잖아요. 이 학교의 네임밸류보다는 더 좋은 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분들도 주변에 꽤 있으셨고요. 취업난과 학생 수 감소로 재정 수입이 줄어들고 대학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다시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입니다. 현실화된 지방 대학의 위기,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서산시가 11월 3일 부석면을 시작으로 2020년산 공공 비축미를 매입합니다. 매입 물량은 건조벼 4,200여 톤, 산물벼 2,600여 톤으로 충남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물량입니다. 매입 금액은 수매 직후 중간 정산금을 농가에 지급하며 최종 정산은 쌀값이 확정된 뒤 차액을 연말까지 지급합니다.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벼는 11월 말에 별도 일정과 장소를 정해 매입할 계획입니다. 공공 비축미 매입 일정과 장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예산지역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군은 지난해 고령 운전자 22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한 데 이어 올해는 현재까지 82명이 면허를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예산 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